왜 그렇게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면 욕을 하고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볼까? 배가 아프거나 정말 무지하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 저는 항상 부럽거든요. 저는 그걸 한 단어로 안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지적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장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보상을 주고 장려해준다는 게 인간의 잠재력과 욕망을 폭발시켜준 게 아닐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운명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해 올해 24년 1월 ETF 승인을 거치고 2월에만 여러분들 43%까지 기록을 하면서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3월까지 무려 7개월 연속 상승을 했었죠. 반감기전 상승. 역시 여러분들 ETF의 수요는 정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4월은 조정 아닌 조정이었죠. 7개월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반영되면서 약간 진정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이너스 13.76%를 거치면서 지난달 5월 다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6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바이낸스 기준 약 66K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마이너스 구간대 다들 진짜 많이 욕하셨죠? 이제 진짜 끝이다. 너 빨리 정리해서 도망가라 등등 다들 아시죠?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저의 본업이 CS이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봐서 이미 익숙해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불편한 것보다는 한심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7개월 연속 오르는 자산인데 수익 실현 하잖아요. 그쵸? 한번 보시죠. 자,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올랐죠. 1월, 2월, 3월 올라와서 4월에 수익 실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면 욕을 하고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볼까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배가 아프거나 두 번째, 정말 무지하거나. 그 이상 다른 표현이 또 있을까요?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죠. 네, 시대의 변화입니다. 유선 전화기 쓰다가 핸드폰으로 바뀌는 거. 네, 문명의 전환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쵸?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투자나 이런 선택에 대해 무지성으로 욕하는 거 다 선만 넘지 않으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라도 꼭 한번 알아보고 공부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었죠.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좋던 싫던 모르겠건 배가 아프던 이제 남은 삶은 이 친구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 다놓고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이셨는데 이젠 아시죠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젠지 세대 여러분들은 꼭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꼭 투자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성세대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고도 성장기를 경험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죠. 1년에 한 7, 8%? 아니 한 1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겪으셨잖아요. 부동산 상승에 수익을 만끽할 수가 있었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2%의 세대입니다.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은행의 배신 등등. 제가 요즘에 책을 쓰느라 이 감정이랑 텐션이 항상 올라가 있어요. 네. 우리 10대, 20대 젠지 여러분들 선입관을 버리고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비트코인은 4년차 반감기를 지났고 10분에 3.125개, 하루 450개로 딱 반으로 공급이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업의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은 수요 공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 자산인데요. 최근 각종 매크로 지표들과 그리고 물가, 고용 지표 추세가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을 지피고 있죠. 말 그대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승인된 이더리움 ETF도 전체 시장 파이를 좀 키울 수 있는 희소식이겠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보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임이 확실하고 특히 비트코인 향방에 더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솔라나의 위치가 앞으로 또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 전 항상 부럽거든요.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유연하고 적응하는 이 능력, 혁신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담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한마디로 넘사벽, 부러움, 단연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21세기 금융 및 기술혁신법 Fit 21을 통과시켰고요. 가상자산 수탁의무 회계 지침 법안인 SAB 121을 무효로 하는 결의안은 상원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선거 시즌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뭐 이런저런 내레이션도 나오고 서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죠. 예상하지 않았던 이더리움 ETF 승인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규제나 법안을 정비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게임의 룰을 준비한다. 시장을 존중하고 제도화한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생태계 입장에서 제도화, 룰 세팅, 한마디로 여러분들 안전을 의미합니다. 인정한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가장 넘기 힘든 첫 번째 허들과 난관이 미국이었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정말 퍼펙트하지만 그야말로 슈퍼클래스이지만 패권국이자 기축통화 달러의 미국이 이 도전을 과연 내버려 둘 것인가? 얼마든지 개입해서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시다시피 미국은 도전을 반관하지 않잖아요. 그쵸? 두들겨 패고 반쯤은 꺾어버리죠. 탈탈탈 꺾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의외로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또 혁신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죠. 시스템 기반 국가죠.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그걸 입증하고 최근 제도 마련 움직임이 이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한 단어로 안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진다, 0으로 간다, 이게 다 허상이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블랙록 비트코인 ETF인 IBIT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진실은 쉽지 않죠. 왜? 아프니까 애써 외면하고 싶으시죠. 근데 아니요. 이젠 여러분들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공부하고 알아보고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허들. 그건 실체가 없는 디지털 현물 자산. 그 자체가 최후의 담보물이자 결제 수단이지만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금은 손으로 만질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건물, 콘크리트, 부동산이죠. 다 눈에 보이고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형태, 실체 가장 확실하잖아요. 또 우리의 필수제이자 거주 공간, 삶의 공간이라 친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이상 가격이 존재했고 사고 팔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슈퍼클래스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실체가 없다는 거. 이 지점은 부담이 아니라 불편함이겠죠. 물론 저도 지금은 100% 클리어하게 극복을 했지만 그때는 적어도 초기에는 불편함보다는 어색함이 컸던 것 같아요. 분명 디지털로 존재하는데 디지털 현물인데 그쵸? 결국 이 실체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 지점. 요즘 들어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지적재산권, 요즘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많이 하죠. 이쪽 관련 책을 읽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실체가 없는 불편함. 예전에는 동양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나 과학, 문명 모든 면에서 서양을 압도했었죠. 예를 들어 나침반, 화약, 항해술, 건축, 심지어 생활 수준까지 그리고 인쇄 기술도요. 그런데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서양이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을 도입하고 그걸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법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승부가 완전히 갈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사유재산 보호,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 동양과 서양이 완전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지식재산권도 실체가 없잖아요. 지식이니까. 그쵸? 어떤 관념이고 그리고 또 추상적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이건 여러분들 순수히 제 생각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분명 디지털로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럼 지식재산권도 어떤 무형의 관념이고 실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아니요. 실물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분명 지식의 아이디어 그리고 뇌 활동의 결과물로 존재한다가 맞지 않을까요? 자, 이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과연 실체가 뭘까요? 그럼 지난 30년 우리의 디지털 문명은 어떤 실체가 있죠? 물리적인 실체가 있나요? 아니면 손으로 만질 수가 있나요?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함, 익숙함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지? 그리고 또 우리의 문명이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최소한 우리 젠지분들이라도 이 수고로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진실과 좀 마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중요한 분기점 선상에 도달해 와 있습니다. 500년 전에 서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저 관념의 산물이자 그리고 또 두뇌 활동의 결과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그걸 가치물이라고 받아들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혁신이자 문명의 전환이 시작이 되었죠. 이런 지적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장해주고 인정해주고 재산권으로 지켜주고 물리적인 보상을 주고 장려해준다는 게 인간의 잠재력과 욕망을 폭발시켜준 게 아닐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명이고요. 동양적 관념은 실체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인, 일본인들의 부동산 사랑, 편애, 중독, 집착 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너무 나간 걸까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실체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비트코인도 존재하고 주식재산권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여러분들 사회적 합의죠.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느냐 그리고 또 어디에 가치를 주느냐가 그 사회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은 더 공부하고 탐구해 나가야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